나이가 들면 사랑의 유통기한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남사스럽게 무슨 성 이야기냐며 고개를 돌리시나요? 하지만 과학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지표라는 사실을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나이 들수록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뇌 과학과 진화론이 말하는 남녀 사랑의 감춰진 비밀들을 하나하나 모두 풀어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단순한 생존이 아닌 황홀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100세까지 건강한 사랑을 이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무언가 하고 싶다는 의욕이 솟구치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먹는 즐거움인 식욕이나 잠을 자는 수면욕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인류를 지금까지 존재하게 한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바로 성적인 욕구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감춰야 할 비밀도 아닙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의 세월 동안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사람들이 자손을 남겼고 그 끈질긴 생명력의 유전자가 지금 우리 몸속에 그대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60대나 70대가 되어도 혹은 그 이상의 나이가 되어도 이 욕구가 남아있다는 것은 당신의 생명력이 여전히 건강하게 요동치고 있다는 아주 기쁜 증거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이런 욕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큰 걱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시니어분들이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스스로의 본능을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결코 나이에 따라 사랑의 감정을 멈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에너지는 창조적인 에너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배우고 싶고 누군가와 깊게 소통하고 싶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동하는 그 모든 마음의 뿌리가 바로 이 생명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성적인 욕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열정, 타인에 대한 애정, 그리고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모두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제부터는 성적인 담론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마음은 당신이 여전히 청춘의 불꽃을 간직하고 있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이를 부정하거나 감추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연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이며 당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고귀하고 정직한 신호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바로 이 본능을 인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마주하고 따뜻한 체온을 나누는 삶은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성적인 활력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여전히 사랑할 자격이 있고 내 몸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100세 인생의 첫걸음입니다. 왜 남성은 나이가 들어도 시각적인 자극에 민감하고 여성은 정서적인 교감을 우선시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설계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답은 바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에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이 호르몬 수치가 평균적으로 10배에서 20배 정도나 높습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근육을 만들고 목소리를 굵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무언가에 도전하고 싶고 쟁취하고 싶은 열정의 원천이 됩니다. 남성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때때로 아이처럼 굴거나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느끼는 것도 다 이 호르몬 덕분입니다. 반면에 여성은 사랑과 신뢰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옥시토신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과 포근함을 느끼게 해주는 마법 같은 물질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몸이 다른 설계도를 가지고 태어났음을 이해하는 것이 부부 관계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며 아직도 청춘인 줄 아느냐고 타박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보며 왜 그렇게 본능에만 충실하냐고 비난하는 것은 서로의 과학적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상대방의 욕구가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학적 차이일 뿐입니다. 남성에게 성적인 에너지는 자신의 생명력을 확인받고 싶은 본능적인 몸짓입니다. 반면 여성에게 성적인 에너지는 상대방과 정서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깨어납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부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아내는 남편의 신체적 욕구가 그저 본능만이 아니라 당신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서툰 표현임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이러한 호르몬의 농도가 변화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남성은 점차 부드러워지고 여성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라는 자연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호르몬 체계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대화가 시작될 때 비로소 진정한 부부의 대화가 완성됩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왜 저럴까 고민하며 화를 내기보다 저 사람은 저런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하고 너그럽게 바라봐 주세요. 그것이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호르몬은 우리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더 행복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안방에는 다시금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관계를 단순히 자식을 낳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계를 찬찬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능이 높고 뇌가 발달한 동물일수록 번식과는 상관없이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 관계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바다의 천재 돌고래입니다. 돌고래들은 자손을 남길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장난을 치듯 신체적인 접촉을 즐깁니다. 심지어 도구를 이용해 스스로 즐거움을 찾기도 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쾌락이라는 감정이 생명체의 생존과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쾌감을 느낄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강력한 행복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은 뇌의 신경회로를 자극하여 무기력증을 몰아내고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시니어 분들에게 도파민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회춘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퇴화한다고 걱정하시지만 사랑의 감정과 신체적인 쾌감은 뇌의 대뇌피질을 폭죽이 터지듯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또한 성적인 즐거움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할 때 우리 몸의 방어 기제는 훨씬 더 견고해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내려가고 몸 안의 염증 수치도 줄어들게 됩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것을 넘어 우리 몸 전체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부끄러운 욕심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 몸의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조물주가 설계해 놓은 정교한 건강관리 시스템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확인되듯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위는 모든 생명체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특히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여러분에게 이러한 즐거움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신체적인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돌고래가 바다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며 기쁨을 찾듯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행위는 단순히 육체의 만남이 아니라 생명의 에너지를 나누는 가장 숭고한 대화입니다. 이 대화가 끊이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이 축제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면 부부 사이에 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생 엄격하고 무뚝뚝했던 남편이 갑자기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집안일에 부쩍 관심을 보입니다.
반대로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던 아내는 목소리가 커지고 집안의 대소사를 앞장서서 결정하는 여장부로 변하곤 하죠. 주변에서 흔히 보는 풍경이지만 이 안에는 아주 놀라운 호르몬의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남성은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나타나면서 감수성이 풍부해집니다. 반대로 여성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은 줄어들지만 부신에서 나오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훨씬 더 당당하고 추진력 있는 성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호르몬의 역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남자가 약해졌다거나 여자가 기가 세졌다고 한탄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부부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닮아가라는 자연의 아주 신비로운 배려입니다. 젊은 시절 서로 너무나 다른 극과 극의 성향 때문에 부딪혔다면 이제는 서로의 성격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남편은 아내의 정서적 갈증을 비로소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감수성을 갖게 되었고 아내는 남편의 고충을 포용하며 가정을 이끌어갈 강력한 에너지를 얻게 된 셈입니다. 이 시기의 성생활 또한 이러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끄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변화된 감수성을 세심하게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드러워진 남편은 아내에게 더 섬세한 손길과 다정한 말을 건넬 수 있게 되었고 당당해진 아내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표현하며 관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가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로를 중성화된 존재로 보지 마세요. 오히려 서로의 장점을 골고루 나누어 가진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남편의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가 깊어졌다는 증거이며 아내의 목소리는 고집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려는 생명력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부부는 비로소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가 됩니다. 서로의 달라진 모습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변화에 맞춰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찾아보세요. 호르몬이 선물한 이 소중한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변에서 유독 유혹에 약하거나 한 가지에 깊이 빠져드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어떤 이는 도박에, 어떤 이는 술에, 또 어떤 이는 이성 문제로 평생을 시끄럽게 보내기도 하죠.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의지가 약하다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손가락질하곤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중에 DRD사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에 특정한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자극에는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훨씬 더 강렬하고 짜릿한 스릴을 느껴야만 비로소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뇌의 보상 회로가 조금 다르게 설계되어 있는 셈입니다. 남들이 평범한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이 1이라면 이들은 그 10배인 10 정도의 자극이 들어와야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위험하고 더 자극적인 환경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바람을 피우는 행위나 중독적인 성향도 이런 뇌의 갈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성향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뇌의 가장 윗부분인 대뇌피질, 그 중에서도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 때문입니다. 전두엽은 우리 몸의 사령탑과 같습니다. 본능이 아무리 강하게 소리를 질러도 지금 이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판단하고 멈추게 하는 제동장치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전두엽의 기능이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는 인격의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호르몬의 거친 파도에 휩쓸려 실수를 하기도 했겠지만 시니어의 나이가 된다는 것은 이제 그 파도를 다스릴 줄 아는 노련한 선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가 혹은 내 배우자가 유독 자극적인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에너지를 건강한 방향으로 돌리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등산이나 댄스 혹은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처럼 뇌에 건강한 도파민을 공급할 수 있는 활동을 함께 찾아보세요. 본능의 갈증을 파괴적인 행동이 아니라 창조적인 활동으로 채워나갈 때 여러분의 뇌는 더욱 젊어지고 부부 사이의 신뢰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유전자는 우리 삶의 배경일 뿐 그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끝난 직후 남편이 갑자기 등을 돌리고 잠들거나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며 섭섭함을 느낀 아내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나를 그저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 현상 뒤에는 아주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남성의 몸은 분출이 일어나는 순간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대량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에 이제 그만 쉬어라 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성적인 흥분을 억제하고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며 마치 깊은 명상에 잠긴 듯한 평온한 상태로 유도하는 것이죠. 이른바 현자 타임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은 남성에게 있어 생물학적인 휴식기입니다. 뇌가 일시적으로 성적인 욕구에서 완전히 벗어나 우주의 이치나 삶의 본질을 생각하게 될 정도로 차분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는 결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다음 단계를 위해 에너지를 보충하고 안정을 찾는 아주 건강한 과정입니다. 만약 이런 호르몬 분비가 없다면 남성의 몸은 끊임없는 흥분 상태에 놓여 심장에 무리가 가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아내분들은 남편의 이런 상태를 신체적인 특징으로 이해해주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잠시 침묵하더라도 그것을 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반대로 남편분들은 자신의 몸이 쉬고 싶어 하더라도 곁에 있는 아내의 마음을 조금 더 배려해야 합니다. 아내는 관계 후의 다정한 대화와 따뜻한 포옹을 통해 정서적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짧은 문장이라도 고맙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건네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아내의 손을 잡아주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현자 타임은 단절의 시간이 아니라 육체적인 격정이 지나간 자리에 정서적인 신뢰를 채워 넣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서로의 신체적 리듬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간극을 따뜻한 배려로 메워나갈 때 부부 관계는 비로소 완숙해집니다. 이제 관계 후의 침묵을 어색함이나 서운함으로 채우지 말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수고했다는 무언의 격려를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과학을 이해하면 오해가 줄어들고 오해가 줄어들면 사랑은 더욱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고민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신체적인 관계가 뜸해지거나 아예 없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 걸까 하는 의문이죠. 젊은 시절에는 육체적인 결합이 사랑의 확인이자 전부라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여러분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체적인 관계가 없는 사랑도 충분히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일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두 사람 사이에 쌓인 두터운 신뢰와 정서적인 유대감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성적인 충동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의 주된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호르몬의 기세가 꺾이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곁에 누워있는 사람의 숨소리만으로도 안도감을 느끼고 밥상 머리에서 건네는 따뜻한 국 한 그릇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마음, 그것이 바로 노년의 사랑입니다. 영과 이를 모두 경험해 본 사람만이 영의 소중함을 알 듯 뜨거웠던 젊은 날을 함께 통과해온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고요하고 깊은 사랑의 경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체적인 접촉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섹스 없는 사랑이란 단순히 성적인 행위가 없다는 뜻이지 서로를 만지고 아껴주는 행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손을 잡고 산책을 하거나 어깨를 주물러주고 잠들기 전 서로의 이불을 덮어주는 작은 스킨십들이 성관계보다 더 큰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뇌 과학적으로도 이런 부드러운 접촉은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통증을 완화하고 우울감을 없애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사랑의 본질은 하나가 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젊을 때는 몸을 통해 그 마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깊은 대화와 배려, 그리고 서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신뢰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런 정신적인 사랑의 완성은 젊은 날의 뜨거웠던 육체적 소통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요. 과거의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평온함이 더 값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랑이 예전만큼 뜨겁지 않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깊은 뿌리를 내린 영혼의 사랑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남남이 만나 어떻게 한 몸처럼 느껴질 수 있을까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 뇌는 아주 흥미로운 반응을 보입니다. 나 자신을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녀를 생각할 때도 똑같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뇌가 상대방을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자아의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노년의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며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상대방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두 사람 사이의 경계는 점차 희미해집니다. 내가 살기 위해 밥을 먹듯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도 아이를 남이 아닌 나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희생과 사랑은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마음이 지나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더 큰 화가 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내 손가락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면 화가 나듯이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고등 동물인 인간답게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나처럼 느껴져도 상대방은 엄연히 독립된 영혼을 가진 별개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확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니어 부부 여러분, 이제는 배우자를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기보다 그 사람의 고유한 세계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확장하여 상대를 포용하되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만의 향기를 존중할 때 진정한 일체감이 형성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일부분이 되어가는 이 놀라운 신비는 인생의 황혼기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라는 좁은 틀을 깨고 배우자라는 더 큰 세상으로 나를 확장해 보세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혼자일 때보다 훨씬 더 크고 풍요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또 아이들의 부모로 살아왔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나 자신의 욕구나 행복은 늘 뒷전으로 미루며 살았죠. 하지만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랑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건강한 사랑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라는 샘물이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넬 수 있겠습니까? 정신분석학적으로 봐도 자기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배려와 희생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내가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돌봐야 배우자에게 짐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만의 즐거움을 소중히 여길 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훨씬 더 당당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꿈이냐, 무슨 취미냐 하며 자신을 방치하곤 합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나를 향해 미소 짓고 나를 위해 좋은 음식을 차려주고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는 행위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에 대한 예의이자 사랑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내가 먼저 행복하고 빛이 나야 그 빛이 배우자에게도 전달되어 부부 사이의 공기가 바뀝니다. 내가 즐거워야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고 싶은 여유도 생기는 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단 10분이라도 가져보세요.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내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여 보세요.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얼굴에는 평온한 빛이 서릴 것입니다. 그 평온함이 바로 배우자를 다시 설레게 하는 최고의 매력이 됩니다. 나를 먼저 안아주세요. 나를 먼저 사랑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주변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마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오며 우리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의 팽팽했던 피부도, 산을 넘던 기력도, 그리고 뜨거웠던 욕망도 시간이 흐르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20대에 좋아하던 것들이 60대에는 시시해지기도 하고, 예전에는 몰랐던 소소한 접촉의 기쁨이 지금은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욕구와 감정은 우리 나이에 맞춰 매 순간 새롭게 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수많은 세월의 풍파를 함께 견뎌온 그 사람의 얼굴에는 우리 인생의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쑥스럽다는 이유로 혹은 이미 다 안다는 이유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아끼지 마세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고 오늘 따뜻한 눈빛을 한 번 더 보내는 것, 그것이 100세 시대를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스킨십은 단순히 육체의 만남이 아닙니다. 서로의 영혼의 나는 여전히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생명의 대화입니다. 과학이 증명하듯 사랑하고 사랑받는 느낌은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천연 치료제입니다. 약장에 가득한 영양제보다 배우자의 따뜻한 손길 한 번이 여러분의 심장을 더 힘차게 뛰게 할 것입니다. 성적인 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적인 한계에 부딪힌다면 마음으로, 눈빛으로, 그리고 다정한 말로 그 활력을 이어가세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이름 없는 꽃과 같습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향기를 맡아줄 때 비로소 그 꽃은 우리 삶에서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보다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사랑받았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배우자의 손을 잡고 고생 많았다고 여전히 당신은 나에게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오늘을 축제로 만들고 남은 인생을 황홀한 봄날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사랑을 100세 노하우가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더 깊게 행복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삶입니다.